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미국 정부가 성능이 조금 낮은 AI, 인공지능 반도체 칩까지 중국 수출을 막겠다고 발표한 어제 뉴욕 증시의 반도체 업종 시가총액이 100조 원 가까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대중 수출 통제 강화 조치의 위력이 컸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미국 정부의 집요한 압박. 과연 성공을 거둘지, 우리 반도체 회사들에는 어떤 불똥이 튈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이보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 교수 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 AI 칩 대중 수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새로 발표를 했다는데 사양이 낮은 AI 칩 통제 조치 내용 좀 어떤 거였습니까? 예, 그동안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통제했던 AI 반도체 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사양 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첨단 기술이 포함된 그런 반도체 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수출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저사양 반도체 칩, 기술 수준이 낮은 칩이죠. 이런 칩을 가지고도 여전히 이제 AI를 발전을 시켜왔던 겁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를 보면은 저사양 칩이라고 하더라도 칩을 쌓아 나가게 되면은 층층이 쌓게 되면은 고사양 칩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층층이 쌓으면. 네네. 그래서 이런 이 저사양 칩을 쌓는 기술을 중국 정부가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이거를 막지 않으면은 중국의 AI 굴기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사양 AI 칩 수출을 막으면 그걸 수출하는 회사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대부분 거의 독점 수출입니까?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칩에 있어서는 세계 시장의 한 9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를 가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틀에 걸쳐서 7%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7%나 떨어졌으니까 우리 엔비디아 우리 국내 개미 투자자들 아주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AI 칩 중국 수출 안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AI 칩, 저사양 칩, 저성능 칩 이거를 수출 통제를 그렇게 꽉 막는다고 하면 중국의 AI 기술 발전이 정말 안 되는 겁니까? 그걸 막으면? 예,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는 AI 칩들이 있겠죠. 그 칩을 이용해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칩도 이제 고갈이 될 것이고 한 중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AI 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중국 정부도 여기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래서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을 해서 이쪽에 이제 생산 장비 업체들을 지원을 해서 중국 국내 기업들이 국산 장비를 통해서 AI 칩을 생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과는 기술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악한 수준의 반도체가 생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할 때까지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내는데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을 첨단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네. 이번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가는 우회 수출도 막았다는데 그건 어떤 취지입니까? 예, 보통 이제 중국이 직접적으로 수입을 하기에는 이제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제품들이 이제 말레이시아라든가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마카오 이런 지역으로 이제 칩이 수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쪽에 수출된 칩을 중국이 이제 다시 수입해 오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특정 지역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럼 이제 그 제3국의 엔비디아 이렇게 수출할 때는 앞으로 상무부의 통제를 강하게 받기 때문에 제3국을 통한 중국 들어가는 것도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수출한 방금 말씀드린 말레이시아나 이런 지역에
대한 그 감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최종 도착지까지 미국 정부가 이제 감시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조치의 그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뭐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더 강화하는 것 같은데 왜 얼마 전에 이 화웨이 스마트폰에 이 7나노 비교적 첨단 기술이 적용된 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미국 정부가 이런 기술이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나 놀랐다고 하던데 이번 통제 조치와 혹시 연관이 있습니까? 예,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 예, 화웨이 스마트폰에 그 삽입된 그 반도체는 이제 7나노 기술인데 이 7나노 반도체 칩을 생산한 기업이 중국의 스믹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SMIC, 스믹. 예. 네, 뭐 중국어로는 이제 중신고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믹이라는 기업이 그 전에도 이제 그 7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수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수율이 낮다라는 거는 이제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생산은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동안 본격적으로 생산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 반도체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막대한 기업을 국내 기업에 쏟아붓기 시작했고 또 이 스믹에도 상당히 많은 자금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량품으로 인한 손실들을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제 상쇄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7나노 칩이 이제 화웨이에도 공급이 될 수 있던 것입니다. SK 하이닉스 뭐 칩이 들어가 있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여러 개 칩이 좀 여러 다양한 게 들어가 있는 모양이죠, 이게? 네네. 뭐 SK 하이닉스가 직접적으로 이 화웨이에 수출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수출하게 되면은 그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큰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유통 과정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이 이제 수입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이 화웨이에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가 일본의 이제 키옥시아의 그 메모리 반도체 칩도 이 화웨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반도체 회사 아까 SMI 스믹이 7나노 기술을 일단 갖고 있다. 수율은 낮다. 불량품이 워낙 높다고 하지만 계속 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계속 생산하게 하면 언젠가는 이제 기술 수준이 좀 올라오잖아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어떤 통제, 반도체 굴기를 막겠다는 이런 어떤 계획은 성공을 못하는 거 아닐까요? 어떨까요? 예, 중국 정부가 이제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이제 생산을 늘리게 될 것이고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수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불량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적어도 7나노 칩에 있어서는 중국이 이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보조금을 통해서 이 불량률을 낮추다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고급 기술인 뭐 3나노라든가 뭐 그 다음 단계의 기술들 뭐 이런 것들에는 아직 중국이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저사양, 이렇게 첨단이 아닌 이런 것들은 조금 오히려 수출을 하게 해서 중국이 수입하게 해서 개발 의욕을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그런 전략은 좀 너무 나이브합니까? 그게 사실은 그 반도체 수출 통제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저사양 반도체를 수출을 허용을 하게 될 경우 역시 이제 아까 보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칩을 쌓아가면서 거의 고사양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저사양까지 통제를 하게 되니까 이 저사양 칩을 생산하는 중국 업체들이 어부지리를 보게 되고 그 업체들이 이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 토대를 제공하는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든 개도국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기술을 한 단계 발전해서 선진국을 쫓아가는 게 경제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지금 그거를 막겠다 이런 거네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최소한. 네, 그렇습니다. 미중 갈등 그래서 심각한데 이번 조치로 그러면 아까 엔비디아 주가가
이틀 동안 7%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까? 엔비디아는? 매출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세계 반도체, AI 반도체의 한 90%를 생산하고 있고 또 중국이 이제 전 세계 반도체의 한 60%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공급자가 최대 수요자를 잃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적어도 이제 AI 반도체 쪽의 매출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큰 시장을 잃어버리는 기업, 자국 기업인데 결국 미국의 통제 조치가 결국 자국 기업에 일단 큰 부담과 해를 끼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시장으로 못 가게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AI 저사양 AI 수출 통제 조치가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영향 없는 겁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생산해서 수출하는 칩 종류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AI 반도체 칩이고, 뭐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메모리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통제하는 부분 중에 이 반도체 칩에 대한 통제도 있지만 반도체 생산 설비에 대한 통제도 있게 되는데 그 네덜란드나 일본에게는 이제 생산 설비 수출을 금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 예, 그래서 이제 그쪽은 이제 더 이상 수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대만의 이제 TSMC 뭐 이런 기업들은 중국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생산 공장에 추가적으로 생산 현상 유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생산 설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가 기업과 함께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해서 무기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장비는 반입하는데 생산 능력을 5%밖에 못 늘리게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예, 뭐 첨단 분야 쪽은 이제 5%고 일반 반도체 쪽은 이제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동안에 늘릴 수 있는 폭이 이제 5%, 10%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상 유지를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가 그런 장비 반입이 잘 됐다. 한미 간의 협의가 잘 됐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했지만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생산량을 고작 10년간에 5%, 10%밖에 못 늘린다면 아까 말한 제자리 걸음이나 후퇴하는 거죠. 기업은 생산량을 계속 늘려가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협상을 잘했다고 볼 수도 없겠네요. 예, 뭐 최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그 최악은 피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웨이퍼를 생산을 할 때 웨이퍼 하나당 칩을 몇 개 생산하느냐 이거는 이제 기술력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웨이퍼를 추가로 투입을 하는 부분은 이제 5% 10%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한 웨이퍼를 통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얼마만큼의 반도체 칩을 생산하느냐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수출 통제 AI 칩 수출 통제는 직접 영향을 받지 않지만 미중의 반도체 전쟁으로 결국은 미국에서 중국 수출 못하면 우리가 미국 엔비디아에도 반도체 칩을 수출하잖아요. 네. 결국 제3의 간접적으로 큰 타격을 우리 회사들 받는 거 아닐까요? 이 양국이 그렇게 계속 싸워대면. 예, 간접적인 영향은 뭐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중국에 수출을 못하는 대신에 AI가 가장 발전하고 있고 역동적인 지역은 이제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 시장의 성장에 맞춰서 엔비디아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뭐 수출을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기왕에 반도체 미중 갈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반도체 시장 수요가 조금 살아날 거다 뭐 이런 기대가 좀 있는데 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보고 계십니까? 반도체 칩 수요 동향에 대해서는? 예, 지난달에 보면은 이제 중국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반도체 가격이 이제 저점까지 갔기 때문에 수출액이 줄어들 것으로도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수출 물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수출액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요가 중국과 베트남에서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그 폭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4분기를 지나면서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수요 측면보다도 그 삼성전자가 올 4월 달부터 이제 감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통 한 6개월이 지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반도체 가격이 저점을 찍고 약간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가격 효과와 이제 수요 증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우리 수출 부진이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때문인데 뭐 중국 경제가 3분기에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4.9%나 나왔다고 그래요. 뭐 확실하게 중국 경기가 이렇게 상승으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까? 예, 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상승기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고 뭐 1분기, 2분기, 3분기를 지나면서 그 경기 부양책을 서서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단시간 내에 나타나지만 뭐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조금씩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이제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뭐 그 비고위 위원이라고 하는 뭐 그런 기업들이 이제 채무 상환 유예를 했습니다만 다시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들이 있고 또 뭐 새로운 기업들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고 하기 때문에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급한 불을 끄면서 약간의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생산하고 소비 쪽에 있어서는 이제 회복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반면 글로벌 경기 둔화 때문에 수출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 내수가 이제 수출 감소분을 상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제 회복되고 있고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겠군요. 중국 경제 동향.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배경과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 통상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